최근 들어 마약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중고등학생에게 음료수를 가장해서 섭취하게 하는가 하면 연예인들이 조사를 받고 있다는 기사가 하루가 멀다 하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막상 마약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인 경우가 많기도 하기 때문에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마약을 할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일상 속에서 마약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나도 모르게 중독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작정하고 마약 성분을 물이나 음료에 타게 되면 무색, 무취의 경우는 전혀 모르고 그냥 섭취하게 됩니다. 오늘은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 이해하고 왜 이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마약 중독자 통계, 마약에 왜 중독되는지, 마약 중독 징후 등에 대해 말씀드릴 테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마약 청정국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하나둘씩 터지기 시작하더니 최근 들어서 계속 언론이 떠들썩합니다. 마약의 특성상 한번 뇌에 스며들면 도파민을 과도하게 분비하고 중추신경계를 비정상적으로 파괴하여 본인의 의지로는 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이것이 비단 연예인들의 문제인 것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마약 중독자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1만 8천여 명의 마약 사범이 적발되었습니다.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마약 사범이 2만 명이 넘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전국 단위 마약 실태 조사를 해보니 국민의 3.2%가 마약을 해보았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조사 대상인 19세에서 69세를 기준으로 보면 최소 120만 명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연간 출생아 수가 25만 명 남짓이니까 5년간 태어나는 국민을 모두 더한 숫자와 비슷합니다. 마약 사범이 인구 10만 명당 20명 이하, 즉 인구 대비 0.02%가 마약 청정국 기준인데 우리나라도 2015년까지는 여기에 해당했습니다. 3.2%라는 수치는 이 기준치의 160배에 달합니다. 2004년 우리 정부가 유엔 마약 범죄사무소에 제출한 유일한 유병률 자료인 0.68%와 비교해도 5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이에 한 전문가는 마약 사용 인구가 전체 국민의 1%를 넘어가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3.2%라면 굉장히 심각한 것이다. 이 상태를 현상 유지만 하더라도 성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수치가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확산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성년자들도 마약에 손을 대고 있는 판국이라 이 기세라면 확산세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마약에 빠지는 이유. 그렇다면 마약을 하면 어떻게 되길래 마약에 서서히 빠져들게 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도파민,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파민은 뇌에서 생성되는 신경전달 물질로 보상과 쾌락에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만족스러운 일을 경험할 때 뇌의 특정 부위에서 도파민이 방출되어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약은 이 과정을 강화하여 도파민의 방출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강력한 행복감과 쾌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로토닌 역시 뇌에서 생성되는 중요한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세로토닌은 기분, 수면, 식욕 등 다양한 신체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항우울제도 세로토닌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많이들 알고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마약 중 일부도 세로토닌의 활동을 증가시켜 안정감과 행복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세로토닌의 활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세로토닌 시스템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약이 문제가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약을 끊지 못할까요? 마약을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신경전달 물질들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일시적으로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복감은 일시적이며 지속적인 마약 사용은 신경전달 물질과 그 작용의 균형을 무너뜨려 결국에는 아무런 쾌감도 느낄 수 없는 상태로 이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더 자주, 더 많은 양의 마약을 찾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마약을 복용하면 금단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마약을 복용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불쾌한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금단 증상을 피하기 위해 계속해서 마약을 찾게 되고 이로 인해 중독은 심화됩니다. 마약의 증상과 종류. 놀랍게도 마약에 중독된 당사자는 본인에게 마약 관련된 증상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나 가족 등 주변인들이 뭔가 변화된 것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곤 합니다. 중독되었을 때 모두 같은 증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나 마약 중독과 관련한 일반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 신호입니다. 충혈된 눈이나 평소보다 크거나 작은 동공, 비정상적으로 자주 붉어지거나 창백해지는 얼굴, 특정 부위의 지속적인 가려움, 틱으로 인식될 수 있는 동일 행동의 반복, 투약 흔적을 숨기기 위해 소매를 아래로 당겨서 신체를 감추는 행위, 식욕이나 수면 패턴의 변화,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 또는 체중 증가, 외모 관리에 신경 쓰지 않음, 패션 스타일의 변화, 호흡, 몸, 옷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 말소리 떨림, 알아듣기 힘든 말투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리 신호입니다. 성격이나 태도의 급격한 변화, 갑작스러운 기분 변화, 갑자기 예민해지거나 분노를 표출, 비정상적으로 기분이 좋아짐, 무기력하거나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편집증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주요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마약 종류에 따른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엑스터시는 다양한 화학물질로 만들어집니다. 암페타민과 이외의 환각제를 합성해서 만들어지기도 하죠. 암페타민은 뇌와 중추신경계를 흥분시키는 자극제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거나 냄새를 맡는 등의 환각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마초는 마리화나로도 불리며 아주 흔히 사용되는 불법 약물입니다. 대마초 사티바라는 식물의 꽃과 잎을 말린 것입니다. 붉은 눈, 목소리가 커짐, 부적절한 웃음, 의욕 상실, 체중 증가 또는 감소가 중독 증상입니다. 메스암페타민은 각성제로 뇌와 신경계의 기능을 강력하게 흥분시키는데요. 메스암페타민을 복용하게 되면 동공 확장, 과잉 행동, 행복감, 예민함과 불안, 말이 많아지고 우울증 발생, 과도한 수면, 식욕 상실로 인한 체중 감소, 입과 코가 건조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코카인은 뇌와 신경계의 속도를 높이는 자극제입니다. 마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물질과 가루를 섞기도 합니다. 편집증, 정신적 혼란, 피로, 기면증 등을 호소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위 물뽕이라고 불리는 GHB는 영화나 드라마의 단골로 등장합니다. 버닝썬 게이트 이후 널리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맛은 약간 짠맛이 나며 무색, 무취로 성폭행 관련 범죄에 자주 사용됩니다. GHB는 아주 소량을 섭취하여도 기억을 잃지만 육체는 자유롭게 행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알코올과 섞이면 빨리 중독될 수 있기 때문에 낯선 사람이 건네는 술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헤로인은 양귀비에서 추출한 것으로 뇌와 중추신경계의 속도를 늦추기 때문에 진정제에 속합니다. 오피오이드 혹은 아편이라고도 불립니다. 뇌에서 신체로 오는 메시지를 느리게 만들어 몸의 반응이 느려집니다. 헤로인의 증상은 빛에 대한 반응이 없고 신체에 바늘 자국이 있으며 일정하지 않은 수면, 발한, 구토, 기침, 훌쩍임, 경련, 의욕 상실 등이 있습니다. 마약 시작의 주 경로. 그렇다면 마약 중독자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 마약을 처음으로 접하게 될까요? 통계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병의원에서 일하는 의료인을 통했다고 답했습니다. 친구, 연인 등은 29%, 가족, 친척 등은 7.1%를 차지합니다. 처음에는 주로 치료 목적으로 병의원에서 마약을 접했다가 이후엔 다른 용도로 마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는 마약 사용 목적은 오남용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어서 괜찮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중독되어 있는데도 나는 중독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말했습니다. 마약주 구입 경로도 병의원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요. 그 수치가 무려 65.3%입니다. 해외 배송, SNS, 다크웹같이 흔히 짐작하는 마약 구입 경로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중독 가능성이 큰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정도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많은 마약 중독 환자들이 유명인들이 마약을 하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마약에 손을 댑니다. 하지만 마약은 순간적인 쾌감은 주지만 결국 잠깐의 효과입니다. 오히려 마약의 강한 중독성과 금단 증상으로 인해 한번 복용하게 되면 쉽게 끊을 수 없게 되죠. 이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손해를 만들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없는 상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마약의 접근성도 쉬워진 요즘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경계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누르시고 다른 영상도 시청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